오늘 용학도서관에서 하는 기리의 인문학, 그중에서 대구 여성의 삶과 양성평등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는데 다음 기회에는 직접 이렇게 눈 맞추면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접니다. 이름은 정일선이라고 하고요. 사회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구 여성가족재단이라고 대구시가 만든 그 여성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그 네트워크하는 그런 기관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IMF가 시작되던 그 1997년 코로나 시기를 겪으니까 그때가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실직도 많았고 특히 여성들은 기혼 여성은 실직 1순위,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또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 2순위. 이렇게 될 때 저는 굉장히 운 좋게 경상북도가 웬일인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하는 경상북도에서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지역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가 여기 보시면은 지역 최고 전문가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최고가 굉장히 높다, 아주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아니라 제일 오래된, 왜냐하면 원년 그 97년에 창립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원년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원년 멤버로 제일 오래된 그 연구원, 지역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제일 오래된 연구원으로 한 18년 정도를 보내다가 지금 대구시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로 5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풀기로 잠시 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네, 고양이하고 비둘기 이렇게 보이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까만 바탕을 중심으로 보면 고양이가 보일 거고요. 흰 바탕을 중심으로 보면은 새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그 사물들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는 무엇이 보세요? 이게 제가 어디 가서 이게 고정된 것처럼 보이세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세보시면 이 까만 점들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나요? 소용돌이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이 그림은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착시 효과를 보이는 그림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여기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져 보이죠? 곡선처럼 보이죠? 근데 자를 대고 여기 우리가 가서 보면 정확하게 직사각형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보면 이 네모가 반듯반듯한 바둑판 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은 네, 막 이렇게 해보시는데 우리 눈은 이거를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고 이 까만 점, 하얀 점 때문에 간섭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똑바르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참 평화롭고 부럽죠. 데이트하는 모습 같은데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방성훈이라고 그 배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데이트 첫 데이트 뭐 이렇게 하고 놀림받던데 이 데이트 장면 같은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깜짝 놀랍죠? 그러니까 이 금발의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랑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봤는데 실상은 자신의 애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면만을 봤을 때 하는 것과 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했을 때 보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착시 효과도 봤고, 그러니까 배경이나 옆에 어떤 거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똑바르지도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도 보이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마 가장 중심되는 주제일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마르틴 키펜베르거라는 분이 만든 설치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 작가고요. 이제 설치 작가인데 이분이 독일 도르트문트 오스트발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작품을 설치를 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 물바지통이 있고 이 물바지통에 물이 차겠죠. 고이겠죠. 그러면 이 물바지가 물이 떨어져서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도 슬고 변색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물바지통을 다시 확대를 한 건데 이 안에 그 변색되고 녹슨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인트로 이렇게 색을 칠해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변색된 걸 보이려고. 그런데 이 미술관에 이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너무 열성적인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 작품 근처에 원래는 30cm 이내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렇게 물바지통을 보니까 누가 저렇게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바지통 이게 고무로 만든 건데 들고 가가지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수세미로 빡빡빡빡 밀어 닦았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할게요? 이 미술관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술 작품이고 현대 미술을 아시려면 그 아이디어라는 게 컨셉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강목 얼기설기 이렇게 해놨는 거 하고 이 물바지통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이 제목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고 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변색된 거 이게 이 작품의 한 99%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 물바지통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바람에 이 예술 작품이 완전히 예술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대충.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힌트 드렸어요. 11억? 1억? 1억. 얼마 정도 할까요? 대충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이게 강목하고 뭐 들었는 것 치면은 이것도 뭐 좋은 금속도 아니고 고무판이고 아까 슬쩍 정답 나올 뻔했는데 12억이요. 내가 11억이요 라고 다시 물었을 때 11억이라고 대답했으면 아주 근사치였는데 1억은 아니고 12억. 그래서 이 작품이 이 물바지통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바람에 12억이 훅 날아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미술관에서 그 다음날 깜짝 놀라서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를 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술적인 감수성을 이게 작품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오물이 묻은 고무통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한테 예술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그 기관이나 정부나 나라나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예술 감수성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같은데 길가에 노란 풍선을 막 이렇게 바람 넣어 갖고 했는 것처럼 된 거를 이제 설치 예술로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청소부 청소차가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폐기물을 버렸냐고 해서 산업 폐기물인 줄 알고 다 실어가지고 소각장 들고 와서 태워버렸어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독일 정부 프랑크푸르트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예술 감수성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예술 감수성 교육을 시켰어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마 이분들도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 큐레이터나 아니면 그걸 보러 오는 감상자나 아니면 직원뿐만이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조차도 이런 예술 감수성 교육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예술에 대한 눈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저희 같으면 막 그러면 이 마르틴 키펜베르거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우리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부가 이거를 그 수세미로 다 닦아버렸다. 이렇게 훼손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배상은 배상대로 하겠지만 이 예술 작품을 다시 어떻게 좀 복원시켜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볼 건데 안타깝게도 이 마르틴 키펜베르거가 1997년에 44살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그래서 다시 복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와 그 사실을 몰랐을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시각이 확 트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글 배우셨잖아요. 한글 배울 때 저는 그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똑같은 날 어제까지 내가 가나다라를 몰랐을 때, 근데 그 다음날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나다라를 알았을 때 간판을 그림처럼 있었던 간판들이 다 내게 말을 걸어와요. 미장원,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슈퍼, 아니면 무슨 동물, 뭐 이런 게 다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경험 아마 어릴 때 하셨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분도 만약에 이런 예술교육을 받고 아니면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나면 몰랐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게 불가역적이라는 거.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그 소녀상 때문에 불가역적 관계 뭐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요구를 했는데 불가역이란 말은 그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된 이후와 이전의 삶이 확 달라지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주제,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출처를 밝혔고요. 머니투데이에서 어떤 기사가 났느냐면, 이 인사동이에요. 인사동에 그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그 트리가트 센터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윤복의 미인도를 가지고 이렇게 트리가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치마를 이렇게 그림에다가 치마를 입혀서 치마를 이렇게 들시면 그 안에 여성 옛날 버선 시는 여성의 그 속옷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속옷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저귀 형태의 옛날식의 그런 속옷을 입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남자들이 이렇게 들춰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내판의 그림이에요. 안내판이 뭐라고 돼 있냐면 미인도라고 하고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미인도다. 조선시대 미인의 치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그림 보고 어떠세요? 아, 재밌겠다. 막 우리 들춰볼까? 아이스 깨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설치되고 별로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도 막 들춰보고 애들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트리가트 센터 같으면 사진 찍기 좋고 또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도 오는데 이걸 막 이렇게 들춰보게 해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트를 하러 갔는지 어떤 여학생이 가서 보고 이 신윤복의 미인도 설치된 걸 본 거예요.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나도 여성인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해서 자기 SNS에 사진을 찍고 이거를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걸 엄청나게 퍼날랐어요. 사람들이. 그 확산이 막 되고 하니까 기사가 나기 시작했고 뉴스에서 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막 그 박물관에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이런 거를 기획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서의 대답은 뭐였냐면 몰랐다였어요. 이게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 그런 기획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죠. 아마 제 생각에 몰랐을 거예요. 알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근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이거가 모든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 그 성토가 되고 여성계에서도 난리치고 하니까 이 박물관 측에서 이걸 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니투데이에 나온 제목이 치마 들추는 게 예술 체험이냐, 신윤복의 미인도가 순환. 미인도 여러분 혹시 대구에 왔을 때 보신 분 많으시죠?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품격 있어요. 이런 미인도 아니에요. 보시면 자그마한,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인도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은 그 미인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제가 와, 정말 조선시대 여성들의 그 품격, 아치는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림을 이렇게 순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신윤복이 봤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서울만 그럴까? 아닙니다. 이거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2018년 4월쯤인데, 대구 동성로에, 그러니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보세요. 이게 입간판이에요. 영업시간 안내를 하는 입간판이 들어가기,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고, 오픈은 저녁 6시에 하는데, 여성이 이렇게 가슴을 열고 있는 걸로. 그리고 닫는 거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닫는데 이렇게 옷가슴을 여미는 걸로 이렇게 해놔요. 이게 2018년 4월이에요.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게 2018년이 아니라 한 2010년 막 이렇게 했었거나 아니면 1900 얼마에 했으면 재밌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자들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는 못했을 거예요. 아,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대놓고 이슈화 시키고 이거 수정해라라고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다는 측도 있었지만 이걸 본 사람들이 굉장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기분 나빠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이 식당에다가 계속 항의를 해서 이것도 없어졌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집도요, 이게 재미로 했지.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 이게 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특히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몰랐다는 것이 더 이상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계에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가 미덕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도 장가가고 아니면은 결혼하고 하면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가 딸아이인지 아들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똑같은 아이한테 남자 옷을 입혀놓고 그 앉아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밖에서 부모들한테 관찰을 하라 그러고 어떻게 노는지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 와, 되게 씩씩하네요. 저 아이는 굉장히 쾌활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 아이한테 주로 얘기하는 덕담들을 하게 되고요. 똑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리본을 달아가지고 핑크 원피스를 펴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놀게 하면 저 아이는 굉장히 얌전한 것 같고 순종적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성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대하는 기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 안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여자가 남자다우면 욕먹어야 되고 남자가 여자다우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성별 고정관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김여사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횡단보도 이런 그림 어디서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지름길이다. 김여사의 지름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폐차장을 해놓고 김여사의 계모임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고 그냥 죄송합니다도 아니고 밥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앞에 막 끼어들고 잘못 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늦장스럽게 가고 이러면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왜 밥도 안 하고 나왔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창문 내려서 밥이나 하고 나왔냐고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자기가 먼저 밥하고 나왔어요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김 여사는 굉장히 극단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여자는 운전을 못할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밥하는 존재고 뭐 소뚜껑만 운전해야 되지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고정관념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거라면 남성에게는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서도 안 되지만 그 화장실에 가서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냥 그거 깨끗하게 쓰십시오가 아니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게 한 발만 앞으로 오세요를 내세워야 되는데 남자는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 토니 포터라는 이 사람이 맨박스라는 책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도서관이니까 아마 들어와 있을 거고요. 못 보신 분은 대출해서 보세요. 그 맨박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 다음에 갇힌 남자들이라고 해서 여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쫓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쫓긴 밖으로 내쫓긴 사람이라면 남자는 그 세계에 갇힌 사람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 다음에 갇혀 있고요. 여자는 그 남자가 주도하는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막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밖으로 내쫓긴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맨박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남자가 상자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남자다움이라는 그 상자에 갇혀 있는 그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구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폭염이 엄청나게 폭염이 너무너무 데프리카 할 정도로 이제 심하니까 일사병도 많아지고 너무 건강상 안 좋아진다고 해서 남자도 같이 양산 쓰기 운동을 했어요. 일본에는 실제로 남자들이 양산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시장님하고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양산 쓰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실제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 대학생들한테. 대구가 너무 더워서 양산 쓰기를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명에 10명은 넘었겠다. 한 30명에 한 명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왜 안 쓰겠냐고 물었더니 귀찮다. 그다음에 뭐 팔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거나 양산 같은 그러니까 햇볕을 두려워하는 거는 여성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욕이 이거라면서요. 우리말로는 가시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남성이 감성적이거나 아니면은 드라마를 보고 울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는 안 되는 금기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폰 있으시니까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이거 한 달 전이라 조금 바뀌었을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구글에 가서 우먼이란 거와 우리말로 여자라는 거와 남자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미지가 뭐가 구글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여자의 영어 버전이잖아요. 우먼이라고 했을 때는 미셀 오바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들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게 여자라고 우리말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했는 건데 주로 가슴을 부각시키거나 신체를 부각시키거나 약간 노출이 있거나 이런 이미지로 나와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 여자만 그런가? 남자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남자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남자 아니죠? 안영미 코미디언 개그맨인데 이 머리 스타일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미지가. 근데 이 남자들은 왜 이런 이미지로 나올까라고 생각했더니 거의 다가 남자 헤어스타일하고 연동이 돼요. 남자 송중기 헤어스타일 뭐
남자 짧은 머리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스컬펌, 그러니까 남자를 검색하면 남자의 헤어스타일과 얼굴에 관한 이미지가 나오고, 여성을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우먼을 검색하면은 다양한 직종의 여성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정말 신기해요. 왜 구글에서 여자와 구글에서 우먼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연관 이미지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게 업로드돼서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성차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옛날에, 이거 벌써 옛날 거라 요새는 이건 그 연습장에 이런 거 그러니까 표지를 못하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뭐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급훈으로 이제 뒤에 막 써 있고, 여자들 그 학생들 수능 고3 방에 가보면, 학급에 가면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런 거 진짜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고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이거를 연습장 앞에다가 두고 시시때때로 공부할 때마다, 내가 잠이 올 때마다 앞장을 보면서 내가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뀌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 홍보물 만들면서 엄청나게 욕먹은 거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피임이란 거를 당당하게, 젊은 미혼 남녀인데 피임이라는 거를 당당히 내놓는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했는 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타난 이미지 자체는 이 여자의 핸드백, 그다음 쇼핑 물건들 다 남자한테 이렇게 맡기고, 그러면서 심지어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지 마세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성적으로 개방된 여성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인 태도 자체는 남성한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여성의 그 순종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남성에게 의존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거 사과하고 없었던 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현 광고가 있는데요. 이게 안 돌아가겠구나.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광고예요. 한번 보세요. 음향이 안 나오죠? 음향이 안 나오죠? 다시 할까요? 네. 4월 13일 영양, 보습, 탄력, 윤기. 언니, 에센스 하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아름다운 선택 기대할게요. 네. 요번 총선은 아니고 지난번 총선 때 이 광고가 히트쳤어요. 그리고 설현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남자분들의 그 이목을 많이 끌었는데, 여자분들은 이 광고 진짜 싫어했어요. 왜? 그 에센스 하나도 꼼꼼히 고르면서 왜 투표는 안 하느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여성들은 진짜 싫어하는 광고, 이거가 나쁜 광고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설현이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은 정치에 진짜로 무관심하고 남성들에 비해서 투표를 안 할까 한번 봤습니다. 설현이 이렇게 얘기해. 언니 에센스 하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그래서 정치에는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20대 총선 투표율을 보니까 남성이 58.8%, 여성이 57.4%.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광고상의 이미지는 어떠냐면 여성들은 그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웹툰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소원을 비는 우물을 해서 동전을 집어넣고 빌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뭐 나에게 지적인 능력, 논리력, 왜냐하면 여성은
지적인 능력이나 논리력이 남자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여기도 미국도 그런가 봐요. 여기도 김 여사가 많은지 드라이빙 스킬, 그러니까 운전 기술도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전을 딱 던지고 펑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로서는 절대 이루지 못한다. 네가 남자로 바뀌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서 여기도 이런 것들이 문화별로 우리보다는 되게 선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성별 차이가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별 고정관념도 보고 했는데 왜 이 젠더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는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젠더이기 때문입니다. 젠더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굉장히 요새는 성적 소수자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섹스라는 거는 생식기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성기가 있다,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다, 여성 성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섹스라고 한다면 젠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회에서 내가 여자다, 남자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입니다. 나는 여성이다, 난 남성이다, 나는 몸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남성같이 느낀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정체성 자체를 젠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스럽다, 여자스럽다라는 것들을 다 해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더 감수성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젠더 감수성이란 말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젠더 차이, 내가 남자다, 여자 같다라는 그런 그 정체성에서 오는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그러니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으로 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차별받거나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인지해내는 민감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출산이란 말이 요새는 안 써요. 저출산이란 말을 저출생으로 써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게 저출산이란 말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건데 저출생으로 써야지라고 할까요? 저출산이란 말은 출산은 여자가 하잖아요.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고 이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이고 여성은 출산을 하는 어떤 도구적인 인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같은 현상, 저출산, 그러니까 아이가 적게 나는 이 현상 자체를 정말 출생이 적다라는 저출생으로 쓰는 게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모차. 여러분들도 다 타고 다니셨고 막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모차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필터를 딱 건너서 다시 오면 이 아이를 밀고 다니는 사람은 엄마다. 유부차는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는데 유부차는 없고 유모차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자를 빼고 그냥 아이가 타고 있는 차다 해서 유아차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러는 게 많아요. 시댁이란 말, 좋은 말이잖아요. 시댁은 왜 다를까요? 왜 나쁠까요, 이게? 왜 쓰면 안 될까요? 처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처가잖아요, 집가. 시댁이잖아요. 똑같이 나 처가 갔다 올게, 나 시댁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에 익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는 댁이라고 해서 높여지고요. 처가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가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댁 간다 그러지 시가 간다라고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고 학부형 이 말도 이제는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학부형 오시라고 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집에 가서 학부형 모시고 와. 왜 다를까요 이게? 학부 형 대신에 학부모라고 써야 되죠. 형은 부는 아버지고요. 형은 형이에요. 나의 형. 남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나 그 누이 동생, 그러니까 누나 이런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이거나 형일 때만 된다고 해서 학부형이라는 얘기를 썼다가 요새는 학부모라고 하지 학부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 부녀복지 마찬가지고 처녀작 최초로 만든 걸 처녀작이라고 총각작이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미망인,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올림말처럼, 그러니까 예우하는 말처럼 쓰고 있는 게 문제고, 리벤지 포르노. 요새 그 디지털 성범죄 얘기를 하면서 연인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연인과의 성관계나 연인의 그 누드 모습을 이제 올려가지고 유포하는 그런 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건 포르노가 아니죠. 포르노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과장되게. 그건 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포르노도 아니고 리벤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예요.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가 요새는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래카메라. 이것도 좀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보이잖아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다음 중 가장 관련 있는 거 두 가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곰하고 원숭이하고 바나나가 있어요. 이 중에 두 가지를 연관되게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뭐하고 연관될 것 같아요? 원숭이 바나나. 네. 네, 이렇게 너무 쉬우면은 제가 안 물어봤겠죠. 네. 자, 팬더곰, 원숭이, 바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묶인다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더곰하고 원숭이를 우리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100명을 물어보면 7, 8명은 원숭이 바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으로 생각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원숭이를 하고 팬더곰을 같이 묶어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바나나는 식물이고 원숭이는 동물이고 팬더곰은 동물이고 동물끼리 묶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신기하죠. 정말 그래요. 이게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학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공간의 힘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범주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동물끼리 묶었나? 식물하고 같이 묶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동양 사람처럼 관계를 중요시하잖아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같이. 이런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리는 굉장히 뭐 어디에 사나 똑같은 착오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권이나 공간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남자답다, 여자답다, 내가 누구다라고 느끼는 이 젠더는 사회 문화 속에서 구성된다. 이 젠더 구성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핀란드에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도에서 똑같이 생각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기를 그렇게 타고 나지만 이 여성이다, 남성이다, 나를 그렇게 느끼는 거는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 타임지 2018년 1월 달에 나왔는 기사인데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니까 아마 금방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남아 선호사상이죠.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로 인도에서는 2,100만이에요. 2,100만. 2,100만 그 여자 아이들이 원치 않은 아이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원치 않는 여자 아이들이 2,100만이나 된대요. 저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5천만이에요. 2,100만이면은 우리 5천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 돼 가는 그 여자 아이들을 여자아이로 나왔는데 우리가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2,100만이나 된다고 하는 것이 타임지에 실렸어요. 인도가 어떤 나라냐? 2019년 7월 달 기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 북부에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시다 치면 대구시 같은 곳에 마을이 135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황금동, 범어동, 범물동 뭐 이런 마을이 132곳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가 모두 216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216명 전체에서 여자아이는 한 명도 없고 다 남자아이. 이게 가능합니까?
대구의 수성구에 여자 그 아기가 200명이 낳는데 200명 모두 다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는 한 명도 없다. 이건 불가능해요. 자연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불법적으로 성감별을 해서 그 다음에 낙태를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아예 생기면은 다 사전 낙태를 하기 때문에 남자아기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동네에서 3개월간 남자아이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몇백 명이. 그래서 여자아이가 감별이 되면 다 사전에 낙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인도는 왜 그럴까 보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그리고 결혼할 때 신부는 지참금을 들고 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남의 집에 보내야 돼요. 돈 싸가지고. 근데 아들은 우리 집 제사도 지내고 가게도 계승을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자기 집 재산이 되고 여자아이는 빚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여자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낳으면 그 아이는 키워가지고 남의 집 주면서 막 한 살림 해갖고 한 살림 정도가 재산이 뚝뚝 떨어지게 가야 되니까 못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UNFPA라고 아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 홈페이지에. 이게 2020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 표지예요. 거기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남아선호에 따른 성별 선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낳았는데 안 먹이고 젖도 안 주고 갖다 생매장시키고 해가지고 하여튼 출산 전후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의 여자아이가 죽거나 실종되거나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80%는 누구 때문에? 인도하고 중국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에 반해서, 그 결국 타의란 말이죠.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가 이 보고서의 올해 제목이었어요. 실제 인도의 신생아인데요. 여자라는 이유로 낳자마자 안 껴보지도 않고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산속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애를. 그러니까 이게 생매장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묻었는 거. 그런 인도 신생아가 구출이 되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떤 아버지가 딸이 죽어서 그 딸을 산에다 묻으려고 가서 땅을 파다 보니까 쨍그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왔고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이런 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그래서 이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목숨을 살렸던.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아이라고 감별이 되면 죽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여자아이라서 또 죽이고 매일이에요. 인도에서는 매일 여자아이가 2,000명씩 낙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015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성감별 낙태가 1,560만 건, 나왔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는 6,300만 명, 원치 않는 여자, 그러니까 부모가 태어나서 기르긴 하는데 내가 재를 낳을 때 여자아이라서 원치 않았어 라고 했는 애가 2,100만 명. 이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인도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2015년부터 여자아이를 교육시키자는 캠페인을 해요. 딸을 지키자, 딸을 교육시키자. 이거를 인도 정부가 나서서 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에 있죠, 여기. 남아선호를 타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다. 여자아이는 잘하지도 잘 못하지만 겨우겨우 나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성인이 된다 해도 지참금 받아서 결혼시키면 또다시 그게 근심이 되고 그렇게 계속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거든요. 인구도 많은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지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여성 인력을 그대로 집안에서 사장시키다 보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2015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딸을 교육시키자라는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도 시골이나 저런 데 가서는 안 되고 있고 나라 전체가 아직도 문화가 남아선호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세계라는 가트공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운명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일본의 스모 경기장. 일본이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물론. 그런데 이 일본이 우리보다 맨날 한 발짝 아니면 한 몇 발짝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스모 경기장에 보세요. 여자 선수, 물론 남자 선수들끼리 하지만 이 스모 경기장은 우리 씨름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됐어요. 이 원을 만들어서 이 원안을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남자들밖에 못 올라가요. 이 스모 그 경기장 위에는 그 심판도 남자고 그런데 여기 어떤 그 단체장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인사말을 하면서 이제 개회 선언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모 경기 직전에.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막 응급처치하겠다고 의사도 뛰어내려오고 응급처치하는 사람 간호사 다 내려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붙들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원안에 있는 두 사람이 여자예요. 근데 장례 아나운서가 다급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는 나가주세요. 여자는 나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급한 상황에. 왜냐하면 이 신성한 원 안에는 어떤 여자도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타기 때문에 여자는 나가주세요 해서 이 여성들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머쓱하게 해가지고 나갔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막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자 남자 따질 일이냐. 이런 곳이 지금 21세기 일본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 스모 경기장 운영 규칙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는 여성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응급시에는 여성도 입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응급시라는 것을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여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이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군수님 같은 분인데 이 여자분은 인사말을 하러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여자라서. 아까 이분은 쓰러져서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분은 여자라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사말을 밖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자라서 여기에서 인사말을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개탄을 하고 여사 울분을 토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요.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구투운동이란 게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구는 뭐냐면 구두할 때 구자하고 고통할 때 그 고자 그거에다가 미투할 때 투자 이렇게 합쳐서 구투운동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하이힐을 벗고 안경 쓸 권리를 달라. 이거 들으면 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직장 저기 뒤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운동화 신고 계시거든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계시거든요. 안경은 안 쓰셨구나. 네. 근데 여기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사무직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하이힐 아주 뭐 10cm 뭐 7cm 이런 건 아니라도 하이힐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운동화 절대 안 되고요. 단화 안 되고요.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안경을 쓰면 안 돼요. 안경을 빼야 돼요. 그게 직장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에서 그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직 여성들이 우리도 직장 안에서 하이힐 벗고 운동화 신고 안경도 좀 쓰고 이제 렌즈나는 못하겠다. 눈 너무 아파서. 안경 쓴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는 구투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분이 후생노동상에 있어요.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를 합친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이것은 업무상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고 안경을 빼라라고 하는 게 업무상 그 범위에 해당된다. 업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말을 후생노동상이 지금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구두 신고 안경 빼고 하는 게 그 업무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아직 이래요. 그래서 이 구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줄 알았으나 일어났다만 있고 결과는 아직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동하시는 곳이 많아졌다? 없습니다, 아직. 트리도 총리,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검색해보면 막 수염도 이렇게 나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꽃미남 총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젊고 그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입성을 했던 그 총리였습니다. 이 총리가 처음 이제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장관들을 임명을 하는데 기념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장관 임명을 하고 여기 있죠. 이 사진이 굉장히 기념비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쓱 볼 때도 여자들 되게 많네 라는 생각 들죠. 여자를 정확하게 50%를 여자를 했어요. 절반을. 그리고 남자 절반, 여자 절반인데 그 구성이라는 걸 보면 장애인도 들어가 있고 원주민도 있고 여기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고 표는 안 나지만 성적 소수자도 어딘가에 있어요. 굉장히 성평등 내각,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남녀 딱딱 절반씩 만들어서 내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2017년에 공약으로 우리도 그때 한창 남녀 딱딱 절반씩 하는 성평등 내각이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할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준은 못 되지만 30%는 하겠다. 여성 장관을. 그렇지만 내가 퇴임할 즈음에는 5년 뒤에는 적어도 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30%에 머물고 있고요. 그것도 뭐 무슨 처장 이런 그 완전 장관이 아니라 장관 대우까지 쳐가지고 겨우 30%를 맞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스에 난 거라서 한번 보세요. 이 트리도 총리가 Your cabinet, you said, looks a lot like Canada. And I understand one of the priorities for you was to have a cabinet that was gender balanced. Why was that so important to you? Because it's 2015. Canadians elected extraordinary members of parliament from across the country, and I am glad to have been able to highlight a few of them in this cabinet here with me today. 다 알아들으셨죠? 네, 해석 안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기자가 물어요. 트리도한테 당신은 왜 처음 내각을 구성하면서 이런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성평등 내각을 구성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나갔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사람이 으쓱해요. 지금이 2015년이니까요 라고 하고 으쓱해요. 그게 뭐 문제야? 지금 네가 묻는 게 이상해. 지금 2015년이야. 정신 차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도 총리가 이렇게 성평등 내각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캐나다도 물론 캐나다지만 프랑스도 했고요. 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나간 게 있어요. 여기 산나 마린이라고 핀란드 내각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총리가 이 사람이에요. 무려 34살. 그러니까 물론 북유럽하고 우리랑 상황이 다르지만 총리가 34살의 젊은 여성일 뿐만 아니라 19개 장관직 중에 17개만 남성이고 12개가 다 여성 장관이에요. 오히려 역전으로. 그래서 이 산나 마린의 그 사례도 있고요.
여기 보면 호주 총리 여자분 되게 멋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 총리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동거남이에요.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랑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남자는 총리의 남편이죠. 직업이 총리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총리가 된 이후에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퍼스트 베이비예요. 호주 총리가 호주에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젖먹이니까. 그래서 유엔에 연설을 하러 간 사이에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연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낯선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고 이건 뉴질랜드 멜러드라고 이 국회의장님도 진짜 멋쟁이에요. 동료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의장님이에요. 의장님은 주제만 하면 돼요. 회의 주제하고 정리하고. 근데 어떤 동료 젊은 여성이 아기를 이렇게 젖먹이 분유 먹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를 데리고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그동안에 네가 열심히 그냥 의정 활동해라. 나는 회의 주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안고 젖 먹이면서 회의를 지금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애가 뭐예요? 얼마 전에 반려견 겨우 들고 들어가서 그 법을 다 바꿔가지고 입장할 때 이거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공간인데 다른 운명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한계, 인도는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인도인이라서 느끼는 한계, 아니면은 뉴질랜드처럼 국회의장이 애 젖먹이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간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확장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등한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 이게 그 사회가 고착돼 있다가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왔어요. 근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성차별이 더 심화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들. 보니까 한국의 일시휴직자가 3배, 3.6배, 그러니까 한 3.6배가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어요. 근데 남자는 한 3배 정도, 여성은 4배 정도. 훨씬 더 여자들이 휴직을 더 남자보다 많이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이거는 실업자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달라요.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해야지 실업자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구직활동조차도 안 하는 거. 여자들이 왜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냐면 실방실업자. 아, 나 안 될 거야. 구직해봐야 나는 취업 못할 거야. 아예 포기 먹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된 사유 중에 육아나 가사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육아나 가사 때문에 비경제활동이 되는 사람을 보니까 남성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여자는 증가를 하더라. 코로나19가 되니까 육아나 가사 때문에 구직조차 안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성이 많아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말레이시아의 여성가족개발부, 우리로 치면 여가부 같은 곳인데 코로나 봉쇄 기간에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를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서비스했어요. 우리나라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울 일인데 보면 이 그림도 보면 이렇게 집에서 추리닝이나 이렇게 편한 옷 입고 있지 말고 화장을 좀 해라.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고 있어야지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남편이 그렇다라는 거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얘기고 남자가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말레이시아 말이라서 그렇긴 한데 여기 1에서 20이란 건 보이시죠? 숫자는 하나부터 20까지 세어라 천천히. 남자가 막 뭐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20까지만 세면 분노가 가라앉을 거다. 이런 거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리고 남편이 혹시나 가사노동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거나 이러면 잔소리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차분차분 가르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욕먹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이철이라는 그 교수가 부모의 남아선호가 성역할 태도 가사문담에 미치는 그 연구라는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그런 주제입니다. 경상도 남자랑 결혼하니까 1시간 더 일하더라. 인천 여자보다. 경상도 남자랑 결혼한 여자는 인천 남자랑 결혼한 여자보다 1시간을 더, 65분을 더 일하더라. 평균. 왜? 아까 우리 인도 봤죠? 인도의 출생성비, 남아선호 사상 많아서. 우리도 한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가 100일 때 남자아이가 30명이나 더 많았던 131인 출생성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경상도가. 근데 그 당시, 똑같은 당시에 인천은 경상보다 낮아서 112, 한 12명 정도, 많은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100명이 있는데 30%가 더 많아요, 남자아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태어난 남자랑 결혼한 여성과 112인 때 인천 남성하고 결혼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을 적어봤더니 그게 65분 차이가 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면 경상도 남자가 그 장가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연구의 주제는 뭐냐면 남편이 이럴 때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오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이렇게 키웠을 테니 남편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는 가사 일도 안 돌보고 애도 안 돌보고 집안일 안 해, 쓰레기 안 버려, 뭐 이런 거 할 테니 이런 남편 성역할 태도에 평등한 변화가 있어야지 이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떴어요. 65분 더 일한다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남성이 대구 볼게요. 274만 원을 보통 벌 때 2017년 자료입니다. 여성은 173만 원을 벌더라. 같이 일하면서. 그 차이가 남자의 64%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거나 이렇게 봐도 남자 6, 여자 4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는 60만 원. 그건 60%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초봉, 우리 둘이 똑같이 미혼으로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는 똑같겠지만 이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중간에 경력 단절도 하고 그다음에 승진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얘기고요. 1유로 요새 많이 동전 보셨을 겁니다. 1유로를 가지고 유럽에도 이런 성별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1유로처럼 만들어서 스티커 펜던트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 1유로에 남자가 온전한 1유로를 벌 때 여자는 이렇게 잘라진 1유로를 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제가 정말 센치까지 재어가면서 이제 해봤더니 60%, 그러니까 대구로 치면은 64% 정도 했더니 태계 유황의 눈이 잠깐 보일까 말까 하고요. 신사임당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온전한 5만 원을 남자가 벌 때 여자는 요만큼 버는 거. 그래서 그 남녀 임금 격차 36% 중에 합리적으로 이제 능력 차이라든지 아니면 연공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교육 기회 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한 거는 37% 정도. 그거 말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가 62%. 이거는 진짜 연구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제맛. 요새는 안 해요. 저희 아버지 때는 했고 저희 때도 했어요. 저희 그 남자 동기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말 하면서 우리 막 기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일인 줄 알았어요. 막 조선시대에 저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속담처럼 내려와서 이거 고쳐야 되는 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여자 대신 조선인이 들어가 있었대요. 조선인과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제맛. 이게 태어난 게 일제시대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속담 아니고요. 일본인들이 조선 식민지를 만들면서 조선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던 것을 일본은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인 대신에 여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자와 북어는 두들겨야 제맛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냐면 여성과 남성의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게 아니라 권력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넘길게요. 시간이 좀 돼서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뭐 태풍 온다고 해서 맨날 보는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지도만 볼 때보다 굉장히 작다는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막 중국 대륙에 이렇게 무슨 맹장처럼 달려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우리 흔히 보는 지도. 근데 다시 이렇게 돌려봤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교량이다. 다리 같은 역할을 정말 하는구나.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그래서 요충지란 얘기를 하고 전략적 요충지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된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실제 호주에 가면요. 세계 지도를 이런 지도를 판대요. 자기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맨날 여기 밑에서 있는데 지금 제일 위에 제일 중간에 턱하니 있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된 자기 중심으로 볼 때의 지도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옛날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이거 다 도서관에 있어요. 여기 용학도서관에 좋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게 성평등 도서들이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 머리 묶어주세요. 이 책은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줘요. 선물로. 어떤 거냐면 너무 귀엽죠? 이 아이가 자기 엄마가 둘째 동생을 낳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누가 길러요? 아빠가 아이를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빠한테 이제 미션을 주고 가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산발해서 갈 수 없으니 이 아이 머리를 묶어서 어린이집 보내줘라. 이 미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대머리 아빠인데 아이를 재워놓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인형 가지고 이렇게 머리 닦는 연습을 합니다. 나 이 아빠 너무 눈물겹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그래서 밤새 하는 걸 아이가 빼꼼 쳐다봐요. 아, 내일 내 머리를 어떻게 묶어주실 건지 막 기대도 하죠. 그래갖고 이 아빠가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내 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묶어보고 따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션을 못했어요. 왜? 이 아빠가 요리가 서투니까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붕대를 감아서. 그래서 그 생일날 왜 이제 아이들 다 모아갖고 한 번씩 생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머리를 예쁘게 따갖고 가지 못하고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그냥 머리띠 뿅뿅 머리띠 그거 해갖고 보냈는데 오히려 너무 스타가 된 거예요. 너 그 머리띠 어디서 났니?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선생님이 보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게 머리를 닦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엄마가 오셨나 보다 집에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가 묶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끝납니다. 결말은. 근데 이러면 그냥 감동적인 걸로만 끝나잖아요. 다음에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 제일 뒤에 보면 아빠가 머리 묶어줄 수 있는 온갖 기술과 방법들이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그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니까요. 이렇게 해봐라. 어렵지 않다. 근데 어렵게 돼 있어요. 진짜 너무 고난이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여성이 육아를 잘한다는 넌 여자니까 네가 애가 울어요. 일단. 그러면 같이 자다가 누가 일어나요? 엄마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누가 일어나는 것도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애가 울었을 때 엄마가 자꾸 일어나고 엄마가 안아주고 집에서도 엄마가 봐주고 아빠는 늦게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이 원래부터 육아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느는 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성이 능력을 쌓을 기회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지 이거는 결국 경험치다. 실제 세상에 이런 일을 제가 영상은 못 보여드리는데 거기 아빠가 머리 묶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있을 텐데 정말 잘해요. 결국은 여성이 육아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성인지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군대 갔다 오신 분 이거 많이 보셨죠. 나도 입어보기도 했고. 옛날 군복하고 요새 군복입니다. 근데 옛날 군복이 뭐가 다르냐면 옛날 군복은요. 치수가 대중소가 있다 그러면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작기 때문에 소자를 입거나 조금 체격 커도 중자를 입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남녀 차별이 안 되는데 요새 여군이 점점 많아지고 임신한 여군도 생기고요. 그러면 배가 불러오는데 남자 옷 입어가지고 이게 다 벌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대자를 입으면 위는 크고. 그래서 군복을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새로 군복을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여자는 가슴이 있고 허리가 가늘고 힙이 크고 그다음에 임신한 여성들도 생겼을 때 임신부 같은 옷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수치를 다 쟀어요. 치수를 재가지고 여성용 군복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 거 작은 걸 입는 게 아니라 여성에 적합된 옷을 입어서 더 잘 맞추는 그런 전투복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성인지 관점이에요. 어떤 게 불편한지 아까 젠더 감수성이 이런 거예요. 아,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떤 점이 불편할까를 봐서 개선해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자, 수문 그림 찾기 하겠습니다. 포순이가 달라졌어요. 포도리와 포순이에요. 이쪽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달라졌나요? 바지 입었죠? 이건 누구나 알아요. 또 달라졌어요. 네, 머리. 귀로 딱 해서 단정하게. 별로 표 안 나게. 또 하나 있는데? 속눈썹.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지 입고 머리 뒤 넘기고 속눈썹까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 여자 경찰들은 이렇게 다니는구나. 속눈썹도 길고 치마 입고 다니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더 평등해진 것 같죠. 좀 비슷해졌죠. 이건 경찰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산의 모대학 제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모대학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이런 홀 중간에 이런 그 계단이 있어요. 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성인지 감수성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치마 입고는 절대 못 올라가요. 이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거 제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찍은 거라 바로 요 앞에서 그래요. 남자 여기 밑에 소파도 있어갖고 남자분들 앉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건 분명히 남자 설계사가 그 설계를 했을 거다. 모양은 엄청 예뻐요. 중간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집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홀에. 그런데 이걸 뻥뻥뻥뻥 다 뚫려가지고 아무도 안 지나가요. 모양만 있는 공간만 차지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 당시부터 이게 이용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누군지 시민 전체인지 봐서 그런 것들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게 성인지 관점입니다. 이제 농촌에도 할머니들도 농사 많이 지으시고요. 비닐하우스 밭농사 시설 재배 이런 것들은 더 여자들 많이 해요. 근데 농기구는 어떠냐면 다 건장한 남성 위주의 남성 체격에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어떤 걸 했냐면 여성 농민들이 많아지니 여성 농업인에게 맞추는 조금 작은 트랙터 뭐 무슨 그 밭가는 기계 이런 것들을 조금 작게 여성한테 맞는 편의기구로 만들자라고 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지하철. 키가 다 달라요. 아이도 있고 똑같이 남성 대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있으니까 높낮이를 둬서 내 키에 맞춰서 서갖고 가자. 안 그러면 뻗쳐야 되고 안 그러면 잘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성이나 승객의 키를 고려해서 손잡이를 달아보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이거 되게 좋게 봤어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방의회가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7월 1일자로 의회가 이제 그걸 해요. 개원을 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모든 여고생들 책상 앞에 가림판을 해주자. 이거를 의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이니까 추경을, 왜냐면 지난해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첫 추경에 이거를 했어요. 이게 뭐 중요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자들은 스커트 입고 다 이 가림판 없으면 또 이렇게 다리 모으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진짜 싫어하고 선생님들 싫어하지만 치마 스커트 안에, 교복 스커트 안에다가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잖아요. 막 펄럭펄럭 하면서. 진작부터 여자 교복도 바지로 만들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여자는 교복을 다 치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림판 만들어주자. 앉아있기 편하게. 그거 신경 쓰느라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게 뭐 중요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무실. 요새는 직수정수기 많이 나와서 이거 많이 없어졌는데 정수기 옛날에 1.8리터 이거 큰 거 있죠. 아마 뒤에 계신 선생님 맨날 하셨을 건데 너무 무거워요. 여자 혼자는 못 들어요. 구조적으로. 그거 끼우려면 콩 누구씨 그러면서 남자 불러갖고 이렇게 뜯어가고 막 힘자랑하듯이 해놓고 이럴 때만 찾는다 그러고 막 엄청 생색내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래서 정수기 회사가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 맨날 그렇게 갈등이 생긴다.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 한 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쯤 들어가는 좀 그런 걸 만들어 볼까? 라고 해가지고 요런 정수기 통을 만들었더니 여자 혼자 벌쩍벌쩍 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는 여자들이 힘을 못 쓰고 남자를 부려먹니 남자만 뭐 힘쓰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온. 그러니까 이렇게 개편을 하면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신혼부부들 알콩달콩하게 막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남자한테 안 맞아요 키가. 키 여기는 맞췄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키를 맞췄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이 남자분도 이 부부인데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파요. 너무 낮아가지고 키가 안 맞으니까. 이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라고 해갖고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싱크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혼초에는 이렇게 해주다가 그 다음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 같으면 평생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시골에 할머니들이 많이 사세요.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근데 그 시골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흔하게 보이는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여기 춥고 여기 잠깐 앉아서 마을버스 기다려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촌한 서양화가 유준하 선생님이 봉화에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멋있죠?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잠깐을 앉아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앉아갖고 텐마루처럼 얘기하고 싶고. 이거는 그 지역에 맞추는 어떤 것들을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중에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면 신부 보고 꼭 그 신부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막 차려입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맞도록 하는 거 해보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건데 예식 시작 15분 전까지 이렇게 원피스 입고 자기 손님은 자기가, 나도 직장 다니면 내 직장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한데 그걸 다 자기 아버지, 엄마 아니면 신랑이 다 맞이했고 자기는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거 안 한다. 그리고 실제 신부 10명 중 한 명이 직접 내가 하객을 맞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변화의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했는 거 하나만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이게 청라언덕 아시죠? 근대골목 저기 그 동산에 있는데 가시면 여기가 이제 선교사 집이 있고 이쯤에 그 굴다리처럼 돼 있는데 벽화가 있고 여기 만세 골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3.1 독립만세 운동했던 그때 벽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자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그 맞은편 이 벽화에 요렇게 맞은편에 보면 이런 기념벽이 있어요. 거기에 독립유공자, 이갑성, 누구누구 해가지고 33명의 남자 이름들만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유공자가 여자가 없었을까? 찾아봤어요. 우리 재단에서. 찾아보니까 유공자가 2명이나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3.1운동 100주년 때 또 2명이 나와서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1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중구청, 대구시, 그 다음에 청라언덕 여기 하는데 다 얘기를 해가 동산병원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임봉선, 이선애 이렇게 유명한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심령여학교 출신이고요. 여기 양머리에 있는 요 분이 임봉선, 여기가 이선애. 임봉선은 그 신명여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구는 3월 8일 날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만세운동.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같이 주도해가지고 해서 이제 옥고를 치렀고요. 이선에는 막 가다가 잡혔어요. 일경한테. 근데 그 일경이 무늬만 일경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인 일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무엇 때문에 여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따귀를 올려 붙였대요. 그 일경 잡히니까. 그래서 옥고를 치렀는데 이 2분의 이름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임봉선, 이선애인데 이선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선희, 그다음에 요번에 한연순, 이남숙 이렇게 4분의 대구에 있는 3.1운동 독립운동가들과 그다음 김락 그 신문금 이런 분들은 경북의 여성 독립운동가들 해서 9분의 이름을 여기다 다시 새겼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작년에 저희가 새기고 굉장히 만세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길게요. 이게 뭐냐면 여성 우선 주차장 많아요. 핑크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분들이 왜 지 혼자 타고 와가지고 사지 멀쩡한데 저렇게 자리 먼저 우선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여성 우선 주차장은 아이를 데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처에다 해주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어두컴컴한데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이 해서 안전하라고 만든 건데 이 맥락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가까운데 장애인 주차장 옆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떡하니 여성 친화 도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라. 여자든 남자든 동반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고령자를 데리고 오거나 장애인하고 휠체어를 가져오거나 무거운 장거리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족 친화 주차장을 하지 여성 우선 주차장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막 때려가면서 고치라 하면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너찌효과 굉장히 이것도 여기 책이 있어요. 용학도서관에. 그 너찌효과가 뭐냐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맨날 아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반이 아니다. 이거 할 때 너무 흘리는 게 청소부들한테는 이제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리를 한 마리 이렇게 그냥 그려놨더니 이 남자들이 조준하려고 하고 명중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흘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왜 어떤 데는 담벼락에 이제 소변 못하게 막 그 가위 그려놓고 그래서 무섭게 해놓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엽게 해놨더니 너찌 효과, 그러니까 옆구리 슬쩍 찌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그 공항에 화장실에 갔더니 파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축구 골대를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진짜 여기다 소변을 보면 꼴이 막 뱅뱅뱅뱅 돌면서 꼴이 나는 느낌이 든다고 정말 너무 기분 좋게 일을 보고 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너 이런 거 필요하지 이러면서 강의할 때 쓰라고 해갖고 제가 받았던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이런 게 너찌 효과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지하철마다 임산부 주차장이 있어요.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거기 할아버지들 앉아 있고 뭐 여자 어떤 배 치면서 네가 진짜 임신한 거 맞냐 그러고 때리고 막 앉아 있으면 혼내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대전은 이 지하철에서 이 임산부 좌석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그냥 좌석을 지정한 게 아니라 고민형을 하나 해서 그 고민형을 안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고민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자리를 비워두세요라고 했어요. 곰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고민형이. 그렇게 했더니 기자가 또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고 이거 정말 아무도 안 왔나 했더니 정말 4시간 동안 그 맞은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4시간 동안 임산부 배려석을 관찰하니까 인형을 이 할아버지 뭉갰거든요. 인형을 뭉개고 앉은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더라. 이게 효과가 있다. 그냥 뭐 저기 앉지 마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넛지 효과가 의미가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1900년 뉴욕의 5번가 부활절 모습이에요. 1900년. 근데 1913년, 한 13년, 10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달라졌어요. 풍경이. 똑같은 5번가 부활절 모습이에요. 뭐가 달라졌냐? 1900년 뉴욕 5번가에서는 여기 자동 다 마차예요. 이게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은 이게 다 말이 끄는 마차예요. 이게 다 마차 부대인데 자동차로 가는 게 딱 한 대 있었어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저기 망원경 돋보기로 봤을 것 같아요. 여기 1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때요? 다 자동차예요. 다 자동차인데 여기 보시면 말이 끄는 마차가 딱 한 대. 10년 정도의 차이에 세상이 이렇게 후딱 바뀌었어요. 저는 10년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반년 이 시기에 엄청나게 우리 세상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하고 온택트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처럼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감성,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미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달고나 커피 많이 하시죠. 막 이렇게 그렇다고도 얘기하는데 커피를 달게 하는 게 뭘까요? 커피를 달게 하는 게 뭘까요? 소금. 정말 창의적인 대답이었는데 설탕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답이 아닌 듯하여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설탕이 아니라 휘저음이다. 설탕 그냥 넣어보셨어요? 커피 마실 때 안 녹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조금은 녹겠지만 이거를 막 수백 번 해야 달고나 커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달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알았는 지식을 성인지 감수성이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체화시켜서 이런 거를 볼 때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불편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